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2차시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주제는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개략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헌법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 기관, 헌법 기관들을 창설, 조직을 하고 그러한 국가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못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300페이지를 보면은 300페이지부터 307, 8페이지 정도까지에 걸쳐서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길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상당히 기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객관적인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로 길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거 이제 7월 달에 되면 제헌절도 있듯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타당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 내용 자체가 고도로 압축이 된 동시에 상당히 압축이 되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짧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이 22차 시에 여러분들 올려놓은 학습지에는 준법이랑 시민 불복종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한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것까지는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필드에서 오프라인에서 좀 언급하는 수준으로 끝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5가지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과제는 22차시 학습자료실에 게재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자유롭게 서술을 하든가 아니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악법도 법이다. 나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 명제, 이 문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즉 정의가 무엇인지 밝히든가 좀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법적 혹은 도덕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과 2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좀 서술을 하면은 선생님이 그걸 차관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습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잔소리를 해야 되나? 이거 말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얘기했다시피 5가지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하는 내용들은 교과서 118,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118, 119페이지를 펼쳐보시고 학습지 유인물로는 지난 차시, 즉 21차 시에 여러분들이 확보한 그 학습지의 내용 2번째 장부터 보면 되겠어요. 2번째 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학습지에 나타나 있는 괄호라든가 빈칸 등은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좀 스스로 좀 채워놓고 수업에서 선생님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과서를 공부함으로써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장치도 선생님이 마련을 했죠. 즉 답을 좀 밑에 적어놨으니까 이런 거 채우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좀 집중을 해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선생님도 뭔가를 이거 외워서 한다든가 뭘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가급적이면은 좀 마음에 차분한 마음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선보일 예정이니까 집중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는 그래서 아무 연습장이라든가 좀 자유롭게 좀 해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교과서에 이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옮겨 적는다든가 아니면 학습 유인물 뒷면을 연습장 삼아서 적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바로 요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우리 헌법의 궁극적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헌법에 적어줄게요. 헌법의 궁극적인 이념이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했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또한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는 내용들 5가지 기본 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개념들은 사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헌법의 조문 하나하나 끌고 와가지고 서로 대조함으로써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간 관계상 이러한 헌법 조문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읽고 탐닉해 보는 거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필드에서 만나서 교과서에 다 조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같이 대조하는 작업은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그 대강적인 뼈대 그 구조만 좀 그려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미 했던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 가치라는 부분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헌법의 궁극적인 이념이기도 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부터 5개까지, 그러니까 5가지의 기본권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본권들이 이러한 식으로 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인간적인 존엄성 때문에 이러한 것이 파생되는 것인지, 즉 화살표의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1번 자유권. 자, 자유권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누차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절대적인 힘 혹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의 신체라든가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어떤 경제, 사회적인 권리 그러한 것에 절대로 간섭을 한다든가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며 오래된 전통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줄게요.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자유권 또한 이러한 헌법의 궁극적인 이념, 포괄적인 권리처럼 역시 포괄적인 권리인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도 있어서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는 의미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떤 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자유권이라는 거는
좀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from the state 이렇게. 자, 국가 내 외부에 있는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그거는 나한테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가 또는 외부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이 자유권에 얘는 우리가 자유롭다는 의미는 그 주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인간을 생각해도 좋아. 이 인간을 자유권의 한 주체라고 봤을 때 이 인간을 우리 좀 임의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물질, 즉 신체의 자유. 우리 신체라는 거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일종의 어떤 유기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나의 이 신체가 누군가로부터 구속을 당한다든가 어디 깜빵에 갇힌다든가 뭐 고문을 당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신체의 자유라고 합니다. 됐지? 하지만 어디에 비록 갇혀 있더라도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띵작이 있는데 어디에 비록 갇혀 있더라도 나의 정신은 어디에도 갇히 있지 않으니 이런 말 있지? 그래서 두 번째 정신적인 자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나의 양심, 사상, 학문이나 예술을 함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즉 홀로 사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혼자 사는 사람은 우리 상상하기 물론 자연인들의 어떤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짝을 이루어 아니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회에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나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 이사해가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권,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축적시킨 재산, 부라는 것은 내 자유권, 내 임의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면은 2번 자유권 해가지고 가장 밑에 요것들의 각각의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신체의 자유가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죄형 법정주의부터 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든가 묵비권이라든가 적법 절차의 원리라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든가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좀 외우라고 좀 선생님이 강요를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잔혹하고 좀 잔인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선생님 미안해요. 이 법이라는 게 어떤 평등성을 좀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구축해 놓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좀 어렵더라도 이런 거 일단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항상 이해를 먼저 하고 이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상적인 내용을 하는 건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좀 공부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줬으면은 시험 문제도 잘 풀고 나중에 혹시 알아? 이 중에 로스쿨이라든가 뭐 판검사, 변호사 될 사람도 있잖아. 그치? 좀 좋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자유권에 대한 내용, 좀 이 종류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봤으면 좋겠네. 특히 죄형 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 영국에서 1215년인가 마그나 카르타라는 거, 대헌장이라는 게 이렇게 정립이 됐는데 그 대헌장에 정립된 그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서 적법 절차의 원리랑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여러분들 나중에 더 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죄형 법정주의 해가지고 뭐라 하지? 죄와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은 반드시 사전에 입법가들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라는 개념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이다, 적절성의 원칙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다, 엄청나게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그런 것들이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거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점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날씨가 장마가 시작해서 그런지 분필이 자꾸 부러지네. 조그만 분필로 적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평등권이라는 겁니다. equal to right. 평등권. 평등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차이, 차별, 구별 이러한 것들을 설명한 적 있지. 그치? 인간은 누구든지 선천적인 이유로든 후천적인 이유로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을 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쟤는 나랑 피부색이 달라, 성별이 달라, 재산 소유 여부가 달라 라는 식으로 불합리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즉, 그 차별이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 예를 들어서 신분이라든가, 물론 오늘날 신분은 따로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그치? 자, 신분이라든가, 뭐가 있나? 성별이라든가, 외모라든가, 키라든가, 종교라든가, 여기서 얘기한 종교, 사상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 등의 어떤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즉 만인은, 홉스 생각나죠? 홉스 사실 자연 상태, 사회 상태 얘기할 때 리바이어던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괴물 이름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역시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이쁘니까 법 적용을 이렇게 받고 누구는 못생겼으니까 법 적용을 이렇게 받는다면, 즉 평등권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기본권들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평등권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과연 자유가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평등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선생님이 확실하고 명쾌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요거에 대한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제를 좀 꼼꼼히 봐봤는데 정말로 멋지고 훌륭하고 스마트한 답변들 많았습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지 무엇이 우선하느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개인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프라이버시적인 거를 묻는 좀 위험한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궁금한 게 있는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비공개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줄게요. 참고로
이 자유와 평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인간의 자율, 창의, 독창성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서 좀 나오기 쉬워요. 하지만 자율, 창의, 독창성 이런 것들은 평등에서는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 상태에서 뭐가 자율, 창의, 독창성이 있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보다는 평등이 침해되었을 때 오히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치? 중요한 개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는 이게 좀 더 오래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됐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뭐가 있었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있었잖아. 차티스트 운동 해가지고 부르주아가 절대 다수 부르주아들 시민들이 모여서 구축한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 사회개혁사상에 기반해서 이룬 어떤 시민혁명들, 그치? 로부터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노동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래서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을 했다. 여성들이 1843년인가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참정권을 인정해줬다라는 개념도 설명했었지. 그런 식으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런데 이 청구권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능동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능동적, 뭔가 액티브한 거, 뭔가 내가 능동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수동이잖아. 뭔가 당하는 거잖아. 당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적극적이라는 개념이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법학에서는 좀 이거를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능동적인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청구권이라는 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가 뭐가 있냐면은 청원권 아니다. 미안해. 청구권이란 이게 아니고 나 어떡하지? 선생님이 좀 잘못했네. 죄송해요. 청구권이 아니지. 실수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적어. 참정권이잖아. 참정권. 그렇지? 선생님도 뭐 보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으로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은 능동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선거권이라든가, 그렇지?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공무원들,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이러한 사람들을 선거, 투표를 통해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선거권이 대표가 지금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공무단인권. 누구든지 공무원이 돼가지고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어페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국민투표권. 자,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그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권리로서 우리 국민한테 어떤 과중한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된다라든가 등등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치?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국민의 의향을 물어보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참정권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권은 사실 나중에 지금 좀 많이 시끄럽지, 대한민국 헌법이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88년, 89년도에 마지막으로 바뀌고 변경되고 개정되고 여태까지 30년 정도 흘렀는데 단 한 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제 지금 국가에서 의원 내각제로 좀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국회의원 수가 뭐 200명 이상으로 있는데 국회의원 수도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프랑스식의 이원 집정부제로 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등등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그 국민투표권도 참정권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그 시민의 정치 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긴 했는데 제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외국인, 노예 막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시민혁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여성들은 제외가 됐었고, 뭐 오늘날에도 물론 형식적으로는 제외가 된다고 하진 않지만 배제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참여권이라는 거는 이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to the state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o the state, 국가로의 참여, 국가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국가에 들어간다. 어떻게 돼? 국가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국가의 영역에 들어갈 때 마구잡이로 아무나 때나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헌법 혹은 법률이라든가 그런 거에 적혀 있는 열거된 그 분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열거적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됐지? 자, 아이고 아까 청구권이라고 적어서 참 좀 곤란했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 참정권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되겠네. 다음에 순서적으로 4번이 있다고 했죠. 이 4번 바로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최초로 규정된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그때 절대왕정에서 자본주의라는 거, 특히 상업자본주의라는 거, 중상주의라는 게 급속도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요 시기 정도 되면은 산업자본주의로 되고 그 시기가 넘어가면은 독점자본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넘쳐버리는 거야. 공급이 과잉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넘쳐버리는 이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뭘 했냐면 식민제국을 건설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1차 세계대전에 1919년에 끝나면서 발족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복지국가 헌법, 이런 거. 세계 대공황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권이라는 것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적극적이고 열거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적어줄게. 자,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국가 없이는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쓰지. by the state. 국가에 의한 자유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나름대로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행복을 추구할 가치도 있어. 하지만 저기로부터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 우리 현실에 많이 있어요. 그치?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좀 못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 충족시켜 주든가 보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하나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러한 개념들도 저번에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치? 이 사회권의 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 좀 추상적이지. 하지만 국가의 존재 전제해요.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인간답게 살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을 권리. 좋은 교육을 받아서 뭐 할 건데?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 근로를 할 권리, 일을 할 권리,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상대적인 약자랑 상대적인 강자의 개념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의 사장, 오너들이라면은 상대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 반대로 거기에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뭐 우리 이런 얘기했지, 갑질이다, 갑을관계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 장에서 사람들이 억압받고 차별받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자본주의의 시스템화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사회주의자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노동선권이라는 것도 사회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근로선권. 그래서 고용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 노동자들이, 그치? 노사관계라고 하잖아. 노동자, 사용자, 노동자들이 지네들이라는 말이 좀 그런가? 상대적인 약자인 다수의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뭉쳐서 그러니까 노조 측과, 아니, 그 사용자 측과 뭔가 쇼부 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쇼부를 쳤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단체로 행동할 수 있어. 우리, 뭐, 태업이라든가 파업이라든가 피켓팅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단체 행동권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경제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환경권이라든가, 나중에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뭐 일조권이라든가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지? 자, 요 정도로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가장 현대적인 거에서 나타난 우리 아까 내가 선생님 실수한 거 청구권이라고 있었지? 청구권이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열거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요거에 예를 들어서 청원권이라든가, 이거는 종류가 엄청 많아. 여러분들 유인물 보면은 이 종류가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청원권이라는 거, 내가 어떤 국가에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뭐 공무원이 잘못했다든가 각종 어떤 공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서로 딱딱 적어가지고 국가에 정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원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든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받아서 신체적으로, 재산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뭐 감옥에는 갔지만 나는 그 범죄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적, 정신적 위자료라든가 그런 거 받아야 되는데 뭐 받을 수 없잖아. 그때 범죄 피해자한테 국가가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형사 보상 청구권도 있어요. 내가 죄를 받는 걸로 의심을 받아서 피의자, 아니면 그렇게 의심을 받아서 검사가 정식적으로 공소 제기해서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동안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국가가 좀 이렇게 좀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교과서 좀 훑어보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도연하기로 할게요. 됐지?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서. 빨리 교과서를 보니까 청구권
요 정도로 하면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보자. 요 청구권이라는 거는, 그치? 아까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요 청구권은 뭐냐면, 요거 하나 추가할게.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해. 그래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요 정도까지가 인간의 5가지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 뼈대를 토대로 해가지고 교과서라든가 학습지 유인물 같이 보면은 이제 혼자 공부를 해도 뭔가 좀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하고 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은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교과서에 없는 얘기 하나 한다고 했었지? 자, 우리 이러한 5가지 권리들이 인간의 존엄성,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으면은 중요한 개념이 또 있다고 그랬어. 우리 권리만 찾는 인간은 되지 말자고. 맞지? 이 권리와 거울 관계에 있는 쌍방향에 있는 의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치? 자, and 의무. 이 의무에 대한 개념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의무라는 것도 사실 헌법에 있죠. 헌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의무 첫 번째. 납세의 의무라는 거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무예요. 자, 두 번째.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알았어, 이제 끝낼게. 자, 세 번째. 잘 봐요.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가지고 상당히 좀 곤란하죠.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 그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현재 세대에 우리는 이거를 깨끗하게 보존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섯 번째, 일을 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됐지? 제일 처음에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 고전적인 의무라고 하고 나머지 3, 4, 5, 6번은 현대에 와서 형성되고 부각이 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번, 4번, 5번, 6번은 또 공통점이 있네. 이 공통점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자, 뭐냐면 우리 아까 자유권 얘기할 때 사회 경제적인 자유에서 재산권 행사의 자유 얘기한 적이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 청구권에서 청구권이 아니고 이 사회권에서 환경권이라든가 교육권이라든가 근로권에 대한 얘기 한 적 있지. 여기 3, 4, 5, 6번은 뭐다? 권리이자 의무이다. 즉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들한테는 솔직히 의무보다는 권리가 좀 더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오늘도 수업 내용이 너무나 좀 많았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학습을 그 자세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열과서 포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은 오늘도 좀 의미가 있는 공부가 되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건데 그때는 좀 기계적이고 딱딱한 수업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랑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 좀 평가의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악역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들 인상 막 쓰지 말고 그렇죠. 좀 서로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조금만 이해해주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고 오프라인에서 또 봅시다. 자, 충성! 뿅!